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인징의 김부경 우리나라 국민에게 고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과 다툼 끝에 2020년 6월 20일 경자년 이모월 갑오일 천수성교에 따라 영구 폐쇄되고 정부 주요 인사들은 삭탈관직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군자의 은덕을 입어 새로 수립되는 우리나라에서 2021년 7월 30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으며 타산지석의 소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풀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1910년 경술국치로 이른 국권을 되찾으려는 독립운동과 맞닿아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언제로부터 하느냐 하는 논란과는 상관없이 그날 나란 이름 대한민국을 제정 선포한 사실과 그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이 지녀온 운수를 성명철학으로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국가 운수는 국호 대한의 수리에 따라서 주역의 화택규께 어긋날 규와 같이 어긋나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에 근거한 나라사주 음수복덕격인 국가의 운세는 2000년부터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여 2019년까지 급거 내려오면서 가까스로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2020년 대한민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갈 것으로 풀었습니다. 금년 사라지게 돼 있는 나라 국호와 연관한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놓고 헌법에 국가의 정통성을 무엇에 둔다고 하는 논란 자체가 후일은 역사 기술에 맡기는 것 이외에 별다른 뜻이 없다는 말입니다. 중공의 동북공정은 우리나라 정부의 기원을 상하이 임시정부에 두게 하려 하는 공작을 통해서 필경 대한민국이 중공의 지방도시 상하이를 기점으로 시작되었고 중공의 변방인민 조선족이 세웠다고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중공 전해의 속국으로 삼으려는 야욕과 마술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탓에 우리는 차라리 이에 대하여 새 나라를 건립하는 편이 유구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모두 잊고 새 시대의 비룡제천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훨씬 더 나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 나라가 새 국명을 2020년 7월 15일에 채택 선포하고 그 시행일을 2021년 1월 5일로 정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호는 2021년 1월 5일을 일기로 마지막 장이 넘어갈 것으로 풀었습니다. 한동안 새 정부는 대통령령을 발효시켜서 새 정치를 펼쳐나가는 가운데 새 헌법이 마무리되어 제정을 착수하고 마무리되기를 2021년 6월 16일 신축년 갑오월 을미일에 선포할 것으로 풀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새 정부는 다시 새 국채와 새 정체를 만천하에 선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현 정부가 물러가고 대한민국 국호가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주 새로운 전대미문의 획기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새 우리나라를 세효로 삼고 새 나라의 국운을 하늘이 돕는 새 우리나라 국운으로 정하고 관효로서 용사하며 풍래익괴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의 귀추를 내다본 것에 이어서 둘째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알아보고 셋째로 그 이후 우리의 앞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호는 역사의 뒤안길로. 우리나라 이름은 1919년 4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시에 대한민국으로 지었는데 성명철학 수리 형격 26획으로 영웅 12격 평지풍파지상이라서 기나긴 독립운동에 얽힌 영웅 호골 출몰과 목숨 건 투쟁에도 온 백성들의 고혈과 희생을 강요하는 파란만장할 삶을 불러들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분할 통치와 민족 상잔 전쟁마저 피할 수 없도록 잘못된 국호였고 남과 북, 민주와 공산, 우와 좌 등 양극 대립과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게끔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공산 세력에 의해 망할 수도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대비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해온 세력들이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에서
대자 3획과 한 글자 18획으로 짝을 지은 화태규 궤대로 국호 첫머리부터 애시당초 나라가 어긋날 운수를 불러들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대표적인 예로서 애초에 대3획과 한 18획으로 지었던 대한제국도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던 사실 또한 같은 국호가 어긋날 운을 불러왔다는 똑같은 이치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설에 대한민국의 국호 수리 총격 36획으로 모아서 영웅격, 고륙 상쟁지상이라 하였으나 그렇다면 시대별로 원격의 덕망격, 형격의 안전격, 이격의 융창격과 총격의 36획으로 연걸 12격 골육 상쟁지상을 배대하여 맞추어 풀지 않았던 점이 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게 풀어본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1919년부터 덕망격으로 시작하여 1955년까지 안전격을 거쳤다고 보는 셈이니 실제 우리가 겪어온 일제치하와 독립운동 시기와 해방과 6.25 동란을 거쳐 그 이후에 혼돈 시기까지 덕망격과 안전격을 거쳤다고 볼 수가 없다고 분명히 그 틀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국 동란에 한했던 골육상쟁을 총격 36획으로 연걸 12격의 골육상쟁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두루 걸쳐 끊임없다고 한 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상견입니다. 연걸 12는 남북 분단과 대립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해방 이전을 포함해서 영웅과 호걸이 투쟁하는 양상이 두루 현재까지 걸쳐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획수를 다시 한번 통찰해 볼 때 한의 가죽 위자가 우측에 있는 변이죠. 우변 위자가 무드질 마무리 공정에서 4단계 과정을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풀어내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기서 보시다시피 오른쪽 변의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의 글자를 각각 다 따로따로 떼어서 획수를 4획으로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획수를 한 획 더해서 온전한 가죽 무드질 공정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공정 마무리를 허여하도록 획수 그렇게 한을 17획 대신 18획으로 삼게 되면 민국 획수를 합한 16획 수리 덕망격 탓에 말하자면 18획이 되어서 앞에 대자는 3획이 되고 뒤에 민국을 16획이 되니까 이 16획을 첫 번째 원격 민과 국을 합친 16획 5획과 11획이죠. 그래서 덕망격 탓에 풀이하면 선비정신으로 덕과 예를 앞세우다가 이걸 말하자면 원격인데 이것은 1919년부터 18년을 더한 1937년까지죠. 그래서 선비정신으로 그 덕망의 그 격에 따라서 선비정신으로 덕과 예를 앞세우다가 나라를 빼앗긴 무능한 양반정신을 회한하나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총칼에 저항하다가 옥고를 치르던 순박한 결의의 원격 시절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형격을 보면 대환과 민 획수를 합한 26획 수리를 바로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하게 영웅 12격 평지 풍파상으로서 무장투쟁과 암살 의거를 병행하여 독립의지를 불사르던 신고 끝에 독립과 해방을 이루고 한국 동란을 겪었던 형격시대 그러니까 1955년까지죠. 36년을 각각 1919년에다가 18년을 더한 36년을 더하면 1955년이 되죠. 그래서 1955년까지 형격시대가 이와 같은 파란만장한 시기를 거쳤다고 해서 이때가 바로 영웅 12격이고
그리고 평지풍파를 일으켰던 한국동란까지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격이죠. 대한과 국을 합한 32획 수리. 이것은 요행격인데 녹수주유지상 이 덕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하고도 개발도상국의 선두주자 국격을 갖춘 이격을 보낼 수 있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1919년부터 54년을 더하게 되는 거죠. 73년이 되나요? 그래서 74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까지 대한민국이 있는 동안 대한민국 수리의 총격 37회기로 인덕격의 고목 생화지상, 고목에서 꽃이 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구한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가 문화의 꽃을 피우고 세계 경제 대국에 합류한 정격 시대에 이르렀다고 풀어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나라 사주를 보겠습니다. 나라 사주 운세는 1919년 4월 11일 오후 6시 김인현 무진월 계사일 을류시 음수 복덕격이라서 금인향운을 주로 길운으로 삼아서 발복하고 화향재훈, 불화, 그러니까 남방 화향운이죠. 그쪽으로 가게 되면 화향재운인데, 이 재운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일주가 개이기 때문에 이 개에 대한 불은 수국화, 개수에서 불화자를 극하기 때문에 이것이 재물이 되는 것이죠. 화향재운에는 불길합니다. 왜 불길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음수복덕격의 원리가 금운과 인수운에 그런 쪽으로 향하면 발복하지만 재운에 가면은 불길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사주는 이 태어난 해, 태어난 달이 모두 토운입니다. 기자, 미자, 무자, 진자가 전부 토죠. 바로 그 토가 이 개를 극하는 관운인데, 정관과 편관이 함께 4개의 강력한 것이 개 일주를 제압하는 까닭으로 이 말하자면 주변의 열강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그 세력을 한쪽에 걸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잘 표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이 강세를 띄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정관이 될 수도 없고 편관이 될 수도 없고 그저 각각 관살로 이 개일주, 대한민국 일주에 전부 이렇게 강대국의 틈새에서 새우처럼 맥을 못 쓰는 그런 지경에 사주를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음수복덕격이 원래 그렇지만서도 특히 이 사주 팔자의 그 전체 격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이 관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관을 살려주는 재생관을 해서 관을 낳는 기운을 더욱더 불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1970년부터 1999년까지 30년 금인향운에 국부 국력이 일치월장한 데 반해서 2000년부터 2029년까지는 30년 화향재운에 드디어 들어섰고 그 중에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공망입니다. 공망이기 때문에 아주 불길할 것이나 다행히도 전반 10년은 사주의 연지공망에 대운공망이 또 들어서 더 이상 공망이 아니라고 손치더라도 여전히 공망은 있었죠. 나머지 후반 10년, 2010년부터 2019년이죠. 나머지 후반 10년 화운이 구군에 좋은 용신 금을 파하는 기신이라서 오히려 공란편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은
이 10년 화운이 병어운입니다. 그 병자하고 오자가 둘 다 불의 운이라서 오히려 구군에 좋은 용신 금을 파하는 기신이라서 오히려 공난편이 좋다고 하는 거죠. 공이 났는데 그 공이 안 났으면 이 강한 화운이 용신 금을 더 강하게 파했을 텐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 기신이 공난 덕에 이 금을 파하는 운이 덜 끼쳤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망국이야 면하였지만 구군은 기울기 시작하여 왔고 10년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22조 5,097억 원이 신한은행을 위시한 다수의 금융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의 돈 세탁 수법을 통하여 북한에 전달된 자금이 핵무기와 미사일 제조 지원용이었으니 가까스로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긴 하였어도 공망에서 벗어나는 이 2020년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공망이 없고 2020년에는 정사대운이 되어서 정도 부리고 화도 부립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강한 화향운 중에서도 공망 없는 화운에 그 10년 대운에 드디어 요 앞서 말했던 음수복덕격의 개수일주인 대한민국이 드디어 금의 뿌리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발복하고 융창할 것인데 2020년에 들어온 대운, 정사대운의 그 강력한 불의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금의 운이 녹아서 사라질 가능성이 많은 바 그 2020년에는 어쩌면 재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2020년부터 10년간은 정사대운이라고 했습니다. 정사의 화운이 대한민국 나라사주 국격인 음수 복덕격 금인의 근본을 녹여버리는 애군이 중첩되면서 2020년 대한민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풀어봅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새로운 우리나라는 어떨 것인가에 희망적인 아주 상상하지 못한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 일견 앞서 말한 우리나라의 구석 곳곳이 중공의 그리고 북한의 그런 지지와 지원을 통한 세포 조직들이 그리고 경제 줄기들이 우리나라를 접먹고 있어 왔는데 오히려 새롭게 우리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했었던 그 앞선 말씀대로 정말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새 우리나라는 풍래익괴 초구효에 자리 잡은 선조나라 전통, 그러니까 문이죠. 문이 6.3효에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초구효에 자리 잡은 선조나라 전통이 6.3효 자리에 관여와 합해서 문의 나라를 형성함으로 문국을 형성함으로 1만 년 역사를 이어서 선조나라들과 하나같이 똑같은 나라 전통, 즉 문이죠. 문을 공유하는 나라로 문국이니까 문을 공유하는 거죠. 나라로 거듭나게 될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선조 역대 모든 나라 전통에 일맥상통하는 새 나라를 세우고 세계문화사회를 솔선수범하여 창도해 나가는 종주국으로서 범세계적인 인류 공존공용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돕는 우리나라 국호는 풍래익괴 6.3효의 관효인데 새나라의 경제 잠재력인 제효가 합하여 금의 관국을 형성하게 되므로 대망의 새 나라는 매우 강력한 정치력과 풍성한 경제력과 고도의 문화력으로
온 지구 문화를 주도하고 국조 단군께서 온 세상에 걸쳐 베풀어온 홍익인간 정신을 이어받아 그대로 되살려 내므로써 지구권 정상의 사회문화를 온 세계에 창달시킬 것입니다. 주공과 공자는 우리 새 나라가 자리잡은 6.3효에서 도와서 더해주는 일, 이기죠. 더할익자 을 하는데 이때 특히 음사를 잘 처리하라고 한 것은 드러나지 않아서 제대로 다스려지기 어려운 일들이나 나쁜 일들, 음사, 흉사 등을 잘 되게끔 처리해야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익지용 흉사엔 무구이언이와 라고 하였는 바 어리고 나이 들고 약하고 모자라고 어렵고 힘들며 잘 못살고 헐벗고 굶주리고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구석에까지 하나하나 살펴서 돌보지 않는다면 어찌 제대로 된 정치라고 할 수 있겠으며 결코 잘못해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까닭에 가려져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음사를 잘 찾아내서 그런 곳 바로 거기에다가 더할 입자를 써서 더하여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한치도 치우침이 없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실행토록 해야 할 것이므로 유부중행이라야 황제국으로서 제후왕의 나라들에게도 똑같이 따라서 시행하도록 알려주되 반드시 옥세로서 황권을 집행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황제국으로서라고 이렇게 괄호치고 한 부분은 제가 임의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뜻을 살펴보면 이렇게 고공용규라고 했는데 이 공이라는 것은 제후 왕을 뜻하는 공입니다. 그러니까 제후 왕에게 고하되 옥세를 쓴다 했습니다. 용규 옥세를 쓴다 했으니까 제후 왕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여러 나라는 전 세계 각국이 될 수도 있고 아시아 각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황제국이 되어서 전 세계를 공평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잘 살도록 다스리는 그런 황권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새 나라는 입헌군주국으로서 옥세를 써서 황권을 행사하여 중도의 행정체제 정사를 세계 지방 각국 행정관에게 하달시킴으로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주공과 공자는 설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호령하는 황제국 국민으로서 전 세계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풍래익괴 6.3효를 보면 새 나라의 황제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앞날에 해야 할 바를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범국가적 복록은 오로지 하늘이 돕는 새 국운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는 하늘이 만물과 인류를 살도록 베풀어 준 뜻을 잘 알고 이어받아서 하늘과 땅의 덕을 잇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류의 구국적인 문화를 만방에 창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천시 지생하고 하늘이 베풀고 땅이 생성하며 자상하하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그 도가 대광하리라. 기도 대광이라. 그 도가 원대하고 매우 대단히 빛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없어야 좋을 관이 겹친 것으로 이모월 가보일 천수성표에 따라 영구 폐쇄되고 정부 주요 인사들은 석탈관직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분자의 원덕을 입어 중공발 무역 타격에 매우 취약한 국가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 것인데 등을 포함하는 재난을 거치고 끝도 없는 폐악 문제를 이겨내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인중의 김부경 우리나라 국민의 고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과 다툼 끝에 2020년 6월 20일 경자년 이모월 갑오일 문재인 대통령 운세가 오늘 누리는 일제에게 한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인중의 김부경 우리나라 국민의 고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과 다툼 끝에 문재인 대통령은 분자의 원덕을 타산지석의 소인으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인중의 김부경 우리나라 국민의 고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과 다툼 끝에 2020년 6월 20일 천수성패에 따라 영구 폐쇄되고